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독서하셨나요? 운동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네. 방학이 시작됐거나 방학이 다가오는 바람에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망가지는 기분들이 드실 거예요. 또 연말 연시다 해서 분주한 마음 드실 텐데요. 그럴수록 우리 몸과 마음의 루틴과 건강 챙기시는 슬기로운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학을 앞두고 긴 겨울방학을 앞두고 뭔가 비장한 마음으로 방학 특강이냐 자기 주도냐 나는 우리 아이의 이번 방학 동안 어떻게 무엇을 서포트하고 결정해야 우리 아이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요. 겨울방학은 매우 탐스러운 시간입니다.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길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이 시간만 공부를 제대로 해도 우리 아이가 공백을 싹 메우고 이제까지의 모든 학습 결손을 메우고 치고 나갈 수 있겠다.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 들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 이번 학기도 너무 수고했어. 방학이야. 드디어 방학이야. 이제 좀 쉬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동상이몽이에요. 모든 가정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방학을 잘 보내셔야 돼요. 치고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방학을 잘 보낸 아이들은 둘 중에 한 가지를 건집니다. 첫 번째는요. 제대로 쉬고 충전하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학습적인 면에 결손이 메어지거나 정말 치고 나갈 만한 그런 눈에 띄는 학습적인 어떤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몸과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확실히 3월에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요, 에너지가 있어요. 또 한 유형의 아이들은요, 실제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이 충전되진 않았는데요. 신기하게도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실력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조금 지쳐 있기는 한데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물론 우리 엄마들이 강하게 원하는 것은 실력 향상, 성취감을 가진 그런 아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3월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는 너무 비장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방학을 앞두고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학원,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그 시간에 학원 수업을 늘려서 기존에 다니던 학기 중에 다니던 학원보다 학원 시간을 늘려서 특강을 추가해서 무언가를 계속 듣는 시간을 늘릴 것이냐. 학원을 간다는 건 아시죠? 들으러 가는 거예요. 뭔가 스스로 자발적인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것을 선생님이 정해 주신 그 레벨, 그 진도에 맞추어서 듣고 그것을 발맞춰 가기 위해서 그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특강을 듣는다는 것은 그 시간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것을 듣고 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더 많은 것을 듣게 할 것이냐. 즉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듣고 설명을 듣고 이리 듣고 저리 들으면서 이 설명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입력하는 시간을 많이 넣을 것이냐. 또 하나, 출력하는 시간, 즉 아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씨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 학습을 늘릴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학원을 늘릴 것이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볼 것이냐. 네. 그런데요, 방학 특강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한 학기 내내 학교에서 앉아있던 아이들이 방학이 시작하면서 방학 특강을 늘리게 되면요. 그냥 앉아있던 그 시간 그대로 공간만 옮겨져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똑같은 피로도를 가진 그 정도 느낌의 수업을 듣는 거고요. 학원은 또 학교보다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셔틀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죠. 그리고 셔틀이 우리 집만 오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 좀 많이 가는 그런 셔틀의 경우에는요. 그 차를 타면 50분 후에 집에 도착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오가는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예요. 특강이 추가된다는 것은.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그리고 정말 학원을 오가느라 시간을 많이 썼는데 엄청 피곤하고 쉬지 못했고 자기 나름의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학원만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가 남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방학 때 열심히 하긴 했는데 3월이 되었을 때 이제 치고 나갈 그때 수업에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를 좀 더 달릴 만한 힘이 없는 상태예요. 너무나 아쉽지만 방학 때 너무 달리고 3월에 지쳐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저는 많이 봤어요. 자, 요렇게 되지는 않을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는 지금 특강을 이미 신청을 했고 좀 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신다면요. 네, 방학 동안 열심히 달리고 개학하기 1주 전, 2주 전 정도에는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좀 쉬게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좀 몸과 마음의 여유로운 시간을 주시고 충분히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요. 3월 2일에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충전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방학 특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더 과목을 다양하게 해서 많아질 거예요. 지금 저학년,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은 방학 특강이라는 거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단 몇 년만 지나보세요. 정말 모든 게 다 현실이 되고요. 그 방학 특강이 추가되면서 지금 주변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용히 방학 특강이 한두 과목씩 추가되는 고학년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방학 한 번을 보내는데 한 아이당 평소에 100만 원씩 학기 중에 썼다면 방학 동안에는 200만 원 이상씩 훌쩍훌쩍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학년 어머님들이라 하시더라도요. 방학 특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만의 교육관을 가지고 닥쳐올 미래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미리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학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오프라인 수업, 그 교실 안에서 듣는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좋은 예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방학특강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이가 이제 영문법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1년 동안 인터넷 강의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문제집, 교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문법을 계속 해봤어요. 했는데 아직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 미심적인 부분이 있고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 방학 중 단기 특강이 있어요. 영문법, 방학 특강 이런 것들을 들어서 현장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을 질문하고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을 개념을 직접 들으면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예죠. 자, 두 번째 예 알려드릴게요. 학기 중에 수학 과목이요. 현행을 열심히 집중해서 했고 복습 위주로, 연상과 복습 위주로 했는데 아이가 예습도 해보고 싶고 선행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초등 고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라면요. 혼자서 문제집을 사다가 푸는 것보다는 학원, 아이가 좀 특강 형식으로 몇 번이라도 학원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강좌들을 열고 있는 곳을 찾아서요. 아이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서 수학에 너무 겁먹지 않도록. 수학은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수학을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들을 끙끙 앓고 공식만 넣어서 문제를 풀면서 그걸 진도를 나갔다라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수학 진도를 나가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예습과 선행을 시도해 보고 싶고 학원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는 상태라면 저는 방학 중에 학원을 경험해 보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거냐면 아이가 뭐 이것저것 괜찮은데 유독 듣고 싶어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학기 중에 못 보내줬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스케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혹은 딱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유독 자신감이 없어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과목만 방학 중에 단기 클래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도요. 그 특강을 통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실력의 향상을 꾀한다기보다는 이런 과목도 이런 클래스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감과 흥미를 높여줄 수 있으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특강이 좋고 특강 광고가 많이 나오고 이 학원에서 이 특강 더해라, 저 학원에서 저 특강 더해라 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다 결제하고 다 추가하고 나면요. 아이는 방학 내내 학원만 다니다가 방학이 끝나요. 정말 장담합니다. 네. 절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특강의 가장 안 좋은 예가 뭐냐면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늦잠 자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보기 싫어서 일단 할 수 있는 걸 다 등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아침부터 방과후 학교 가가지고 일단 오전 강의 듣게 하고요. 집에 와서 점심 잠깐 먹고 오후에 또 학원에 가서 오후 시간 2시부터 5시까지 또 하나 듣고 오고 네, 저녁 먹고 돌아와서 또 운동학원에 또 한 번 갔다 오고 하면서 아이가 방학 내내 그냥 학원만 맨맨 돈 거예요. 네, 공부를 많이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쉬지 못했다, 충전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건 엄청난 네, 데미지, 손실이에요. 아이에게. 그 시간에 집에 있는 꼴을 보기 싫어서 아이를 바깥으로 자꾸 보내시는 건요, 아이한테 해로울 수 있다. 아이가 그 시간에 학원에 갔으나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학원에 가서 많이 듣고 앉아 있다 보면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학원을 기꺼이 보내시는데요. 제가 돈 걱정은 안 할게요. 뭐 있으니까 보내신다 치고 학원에 가서 듣기만이라도 하고 있으면 집에서 게임하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학원을 늘려가시는 경우에는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쉬지도 못한 엉뚱한 정말 엉망진창인 방학이 결국에는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집에서 학원 대신에 학원을 최소로 하고 특강을 뭐 한 5개 들으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남는 시간 동안 어떻게든 자기 주도를 시도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시도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꼭 필요한 과목,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선생님의 강의, 개념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최소한의 과목들만 특강으로 가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그 시간이 얼만큼 나에게 있는가를 스스로 파악을 하고 계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학원이 하나도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학원을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학원에 안 가는 날은, 그럼 학원 안 가면 집에서는 매일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에 가지 않는 날도 자기가 게임을 하는 시간과 유튜브를 보는 시간, 운동을 하는 시간과 밥을 먹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최소 시간 정도는 구분해서 아침 먹기 전에 요 정도는 끝내놓는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는 이것을 한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이것을 한다. 그리고 유튜브는 요때 보고 게임은 이때 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원칙과 루틴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처음에는 엄마가 좀 많이 개입하셔서 잡아주시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계획표를 짤 수 있는 학년이 되면요, 그때는 아이가 오늘 하루를 한번 계획해서 계획대로 움직여 보는 그 시도를 방학 때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학기 중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학기 중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어서 아이가 자율권, 선택권을 발휘할 힘이 없어요. 기껏해야 하루에 남는 시간이 1시간인데 그 1시간 동안 뭘 얼마나 대단하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학 중에는 통으로 5시간, 통으로 하루, 막 이런 식으로 분명히 아이에게 좀 남나 싶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네, 그것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아이들이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할 거예요. 실패하는 게 다반사입니다만 그런 경험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가 계획하고 실패하고 다시 한번 보충하고 다시 계획 세우고 이번에는 성공하고, 이 과정들을 밟아가는 자체가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방학 때가 아니면 제대로 시도하기 어렵다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 이번 방학에 네, 특강을 최소로 하되 자기 주도적인 그런 생활 습관, 공부 습관을 만들어 보는 그런 방학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관련된 질문들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건강한 하루 되세요.